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하고 IT 포트폴리오를 현대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운영이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로 진입하면서 오픈 클라우드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채택에 따른 보안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오늘 한국 IBM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업무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선혜영 실장님, 배유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혜영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에서 시스템스 팀에 소속되어서 코그니티브 시스템 PLM으로 파워 시스템의 전략과 그리고 기술 영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 시스템스에서 파워 프로덕트 라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배유진 차장입니다. 파워 서버의 런칭, 오퍼링, 그리고 제품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차장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업들 클라우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은행 업무가 필요하시거나 할 때 은행 지점으로 가시는 일은 거의 없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밖에 나서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있는 금융 앱을 켜는 게 훨씬 더 익숙하실 텐데요. 단순히 조회뿐만 아니라 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받고 또 대출까지 이런 모든 업무를 비대면 모바일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이처럼 저희 일상 속에서도 그런 접속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바로 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데요.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엄청 복잡해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과연 무엇인가요?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그 보안이 강화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또 유연성을 강조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아우르면서 호환하는 클라우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그 단일 벤더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또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또 동시에 장애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벤더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는 거는 온프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오프프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여러 벤더의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까지 접목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클라우드 환경의 변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클라우드의 트렌드를 보면 전통적인 온프렘의 환경과 함께 퍼블릭, 프라이빗, 사스 등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IT 스pen딩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약 94%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7%가 한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전 과제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단에 보시면 약 73%는 이제 클라우드 간의 이동, 이제 이식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약 82%의 고객들은 클라우드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67%는 새로운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없이 이런 새로운 혼합 클라우드와 환경을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하시거나 이제 검토하시는 많은 고객들에게도 이 전반적인 과정이 하나의 긴 여정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특히 오늘은 IBM 파워를 사용 중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그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존의 IBM 파워를 온프리미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클라우드 도입의 다양한 환경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진화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는 제가 8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각 업무별 최적화된 클라우드부터 데이터 분산, 재복구, 그리고 엣지 컴퓨팅까지 모두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활용 방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세션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각 기업 내에서 수행 중인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보신다면 이 중 하나 이상의 관련 케이스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파워를 쓰고 있는 그 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근데 파워 시스템 쓰고 있는 기업 고객들 고민도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IBM 파워 시스템을 쓰는 IT팀도 당연히 그 고민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오늘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오토메이션입니다.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단순화, 자동화에 대한 과제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어질리티, 직원들에게 클라우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금 더 민첩하게 비즈니스 니즈를 해결해서 통합된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노베이션입니다. 기업을 위한 혁신 플랫폼 제공이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한 4세대 혁신 구현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런 IT팀이 다양한 고민을 온프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오프프렘의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이 2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IBM 파워 시스템즈가 엔터프라이즈 업무의 클라우드 전환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IBM이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IBM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 또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온프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인데요. 온프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IBM의 파워 시스템 그리고 AC922과 같은 엑셀러레이티드 서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프프렘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실제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나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보시고 있는 자료처럼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또 수많은 벤더의 클라우드가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IBM 클라우드, AWS, 또 MS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레이어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VM, 그리고 컨테이너 앱, 마지막으로 API들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 고객분들이 모두 동일한 믹스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 버추얼 머신 아니면 또 컨테이너만 가지고 계시는 기업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그 위에 최종 레이어를 보시면 기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드밴스드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AI, 그다음 사용자 경험의 하이퍼 개인화, 그리고 고유 비즈니스 과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봤는데 실제 사례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볼까요? 네. 그럼 실제 사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제가 아키텍처 레이어들을 모두 제거하고 어드밴스드 기능 위주로 이제 집중해서 보면 IBM 파워 시스템과 함께 어떻게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AI뿐만은 아닙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필수적인 기능이 바로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현대화하는 능력인데요. 기존의 싱글 머신 위주로 설계됐던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먼저 인프라 레벨에서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IT 스택은 멀티 클라우드 및 멀티 벤더입니다.
온프렘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IBM의 파워 시스템 그리고 액셀러레이티드 서버 AC922과 같은 AC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IBM AIX 환경 그리고 IBM I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오프프렘의 퍼블릭 클라우드는 IBM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다른 클라우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엔터프라이즈 에코시스템 스택의 예시를 보셨을 텐데요. 이제 VM이나 컨테이너, API를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식이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 왼쪽을 보시면 AIX와 I 시스템은 이제 엘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온프렘 환경에서는 IBM이 마찬가지로 VM과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측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프프렘 환경을 보시게 되면 VM,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RESTful AP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까지 혼합해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X 기반의 엘파 그리고 IBM I 기반의 엘파는 각각 다른 운영체제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온프렘과 오프프렘의 VM 기반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를 통해서 표준화하고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OCP를 활용한다면 OCP 플랫폼은 VM과 컨테이너를 모두 하나의 환경 내에서 배치하고 조정할 수 있는 단일 통합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프렘과 오프프렘 양쪽에서 모두 다 구축이 가능한 점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비즈니스 과제는 남아 있겠죠. 애플리케이션과 이 서비스, 이 다양한 것들의 배치와 조화입니다. 네, 그래서 Red Hat OpenShift는 온프렘과 오프프렘 환경에서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파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또 오픈시프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조정 또는 호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해결책은 바로 IBM과 레드햇의 통합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IBM 클라우드 팩 for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오토메이션 등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파워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 팩 for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입니다. AIX와 이제 IBM I 그 기반의 파티션들은 이 아키텍처의 공통 서비스 세트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파워 VC 및 CAM,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매니저입니다. 이 클라우드 팩 for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안에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CAM과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는 이런 온프렘 그리고 오프프렘에서 코디네이션을 해주면서 전체의 구성도를 이어주는 딱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워 VC와 CAM은 이어지는 발표에서도 상세 기능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IBM이 이제 레드햇을 인수하면서 그런 효과가 지금 더 많이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IBM의 파워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이용했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이제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경우에 멀티 클라우드 이미지로 인증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X86 기반의 아키텍처용으로 작성된 이미지, 두 번째는 이제 파워 기반으로 작성된 이미지인데요. 두 가지 이미지를 모두 수용하는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코드 조정 필요 없이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인프라 아키텍처 전반에 걸쳐서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IBM 클라우드 팩 for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는 멀티 클라우드의 가시성, 그리고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IBM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저희 파워 고객들의 관점에서 각 단계별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때 올바른 제품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맵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는 자원이 필요할 때만 확장하고 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COD, Capacity on Demand, 그 다음 엔터프라이즈 풀과 같은 기술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2.0을 이제 사용하게 되시면 파워 2980 시스템 풀에서 시스템 간 자원 활용
및 공유가 가능하고 또 사용량 기반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비용 모델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고객의 목표가 온프렘의 클라우드 스타일의 프로비저닝, 민첩성, 단순화인 경우는 파워 VC를 기반으로 IaaS 모델의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필러까지 왔는데요. 또 고객이 파워 시스템즈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의도 요새 최근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IBM 클라우드에서 IBM 파워 버추얼 서버와 같은 오퍼링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그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운영하셨던 IBM AIX 그리고 iWorkload는 이제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방금 이제 그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도 네. 얘기하셨는데 좀 더 퍼블릭 클라우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로 이제 네. 파스까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로 파스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네 번째 필러에서는 레드 오픈시프트가 이제 서비스 패브릭으로서의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인프라의 관리를 단순화하려는 이제 고객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매니저, 그다음 VM웨어 vRealize, 그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IBM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와 같은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의 클라우드 여정에 따른 각 단계별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고객의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퍼링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들은 모두 IBM의 파워 시스템 위에서 구현됩니다. 만약 아직 어떤 여정의 단계에 있는지 결정을 하실 수 없거나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IBM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단에 보시면 IBM 랩 서비스에서 제공해 드리는 클라우드 워크숍도 있고 투어와 데모가 필요하실 때에는 IBM 클라우드 센터에서 투어와 데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워 VC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VC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핸즈온으로 경험해 보시거나 실제 트라이얼로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POC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인 파워 버추얼 서버도 트라이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IBM에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까 먼저 질문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파워 버추얼 서버 IBM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이거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이제 고객이 파워 시스템즈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IBM 클라우드에서 IBM 파워 버추얼 서버 오퍼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3월 현재 저희가 오픈한 그 퍼드는 댈러스, 워싱턴 DC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지금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요.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도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위치에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라이브한 데이터 센터인 거고요. 보라색이 이제 연내 2020년도 연내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들인데요. 저희 파워 제품의 라인업 중 가장 하이엔드 모델인 E980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제 저희가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해볼 수 있는데 코어랑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옵션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그 세부 옵션들을 다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필요한 캐패시티, 용량에 따라서 구성을 해보시고 저희가 가격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실 수 있어요. 시간별로도 나오고 월별로도 나오고 또 연도별로도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구성과 용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댈러스, 워싱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이어서 런던, 시드니, 토론토, 오사카, 도쿄 등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IBM의 클라우드 전략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IBM의 클라우드 전략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IBM 파워 시스템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환경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신속한 개발, 유연한 배포, 또 일관된 관리가 그 특징입니다. IBM 파워는 AIX나 I처럼 안정적이고 보안이 뛰어난 VM 기반의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오픈소스 기반의 그 기술 기반의 컨테이너는 레드햇에 보안이 탑재되어 있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VM 기반의 서비스도 또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도 프라이빗, 퍼블릭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간의 자유로운 이동, 확장
그리고 하이브리드 통합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IBM의 그 전사적인 클라우드 전략의 기반에는 파워 시스템스가 있고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모두 고객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파워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시임리스하게 구현하고 또 일관된 과시성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를 IBM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파워 시스템을 사용하던 고객들이 잘 활용해서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 IBM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선혜영 실장님과 함께 관련 솔루션과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파워 시스템의 전체적인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셨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 이름을 많이 들으셨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 중에 핵심 솔루션과 그 솔루션의 도입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솔루션과 도입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관점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점입니다.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파워 클라우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BM 파워를 운영하고 계신 고객들의 현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IBM의 유닉스 운영체제인 AIX와 그리고 IBM의 통합 운영체제인 IBM I, 그리고 레드햇, 우분투, 수세와 같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기업 내에 굉장히 중요한 워크로드를 위해서 IBM 파워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용하고 계신 형태를 살펴보면 단독 서버의 단일 워크로드로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이, 고객분들이 통합 서버로서 여러 개의 OS, 여러 개의 VM을 하나의 서버에서, 물리적인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그 기반 솔루션이 IBM 파워의 파워 VM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파워 V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IBM 파워 VM은 펌웨어 기반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이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때 저희들이 제시해드리는 솔루션이 IBM 파워 VC입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워 VM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IBM의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인 파워 V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쭉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IBM 파워 VM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입니다. 1967년도에 메인프레임용으로 하이퍼바이저를 개발함으로써 처음 가상화에 대한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는데 예.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시스템에서 이 가상화가 시작이 된 것은 여기 연도를 보시면 1997년도에 엘파 디자인, 아까 앞에서 엘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었는데 로지컬 파티션이라는 IBM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요. 이 로지컬 파티션은 일반의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신다면 가상머신, VM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업에서 유닉스 서버 최초로 논리적 파티션, VM 가상화 기술을 2000년도에 도입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2004년도에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를 여러 VM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파티션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사용 중인 VM 또는 사용하지 않는 VM을 다른 서버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파티션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 파워 시스템에서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로드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그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맞는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들을 추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부터는 이제 클라우드가 점점 더 이제 확대되면서 클라우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택을 지원하는 기술이나 관련된 클라우드 보안 기술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그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술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인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적어드렸던 것 듯이 이제 파워 VM은 펌웨어 기반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입니다. 가상화하면 어떤 것이 보통 떠오르시나요?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먼저 언뜻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공유가 된다는 그 뜻은 많은 것이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상화에 있어서 이제 가상화 엔진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여러 VM이 멀티 테넌트 형태로 함께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할 때 서로 보안과 성능에 문제 없이 안전하게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 엔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IBM 파워는 파워 시스템과 함께 빌트인 되어서 파워 VM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서버에 파워 VM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하드웨어 앤 홈웨어 보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체형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IBM 파워 시스템에는 모든 시스템의 파워 VM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장에서부터 하드웨어 서버를 제조할 때 파워 VM을 펌웨어로서 내장시켜서 출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외부자가 그 코드를 뭔가 설치한다거나 뭔가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장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체크박스에 FSP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IBM 파워 VM의 이 가상화 코드와 데이터는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또는 VM이 사용하는 CPU, 메모리, 디스크에 저장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별도된 하드웨어 내에 FSP라고 하는 Flexible Service Processor 내에 저장되고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자가 이 코드를 변경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격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IBM 파워 프로세서에는 저희가 이제 세대별로 파워 7, 파워 8, 파워 9, 현재 가장 최신의 프로세서는 파워 9 프로세서입니다. 이 파워 9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안에 칩 생산 때부터 설계 때부터 이 가상화를 고려해서 그 가상화와 관련된 그 스페셜 인스트럭션 세트와 하드웨어 레지스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만이 쓸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처리하는 그 코드가 사용하는 부분과 가상화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상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격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감염되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거네. 보안적으로 완전히 튼튼하다. 공유한다라는 게 사실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유하는 환경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격리시킬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가상화에서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격리된 구조로 인해서 IBM 파워 VM 기반에서는 가상화의 성능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적게 굉장히 고성능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게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실제로 국제 보안 인증인 CC 인증에서 EAL4+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레벨을 받았고, 등급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보고된 그 취약점이 전혀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약점이 전혀 보고된 게 없는 보고된 제품인가요? 취약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약간 두렵긴 합니다. 해커들이. 그래서 파워 VM의 그 두 가지 특징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또 유연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가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의 측면에서는 또한 이 워크로드가 얼마나 많이 더 확장이 가능한가, 가상화 환경 안에서, 그리고 얼마나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중요하실 텐데요. 저희 확장성 측면에서는 IBM 파워 시스템의 프로세서 코어 기준으로 0.05 한 코어를 20개로 쪼개는 정도의 수준, 20분의 1 코어에서부터 최대 물리적인 장착 가능한 코어인 192코어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작은 단위로는 VM당 128메가, 그리고 최대 32TB까지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워크로드 종류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 엔진이고요. 유연성 측면에서는 그 구성되어 있는 이 가상화 구성이 온라인 중에 다운타임 없이 재할당할 수 있도록 그런 추가하고 제거하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가상화의 그 모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전용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공유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의 설정이 VM 단위로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시는 클라우드 환경의 다양한 그 사례들을 직접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가상화 파워 V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 파트였죠. 파워 V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상화가 핵심되는 그런 기반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가상화 기술을 편리하게 그리고 자동화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파워 VC라는 솔루션입니다. VC는 Virtualization Center라고 하는 이름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고객분들이 파워를 쓰고 계시는 AIX 고객, IBM I 고객, 리눅스 고객분들이 이 파워 VC라고 하는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했고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능들을 지금 굉장히 작은 박스로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VM을 쪼갠다라는 것은 VM을 새롭게 생성하고 배포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그 단위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 단순히 OS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 환경별로 필요한 환경 설정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VM 안에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들을 미리 설정하고 설치해 놓고 그것을 이미지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이미지로 배포를 함으로써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배포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VM을 어떤 하드웨어, 어떤 서버로 배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운영자가 설정해 놓은 그 설정 값에 따라 배포 정책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최적화된 상태로 스케줄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또는 오프라인상으로 서버에서 서버 간에 그런 사용 중인 VM을 이동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편리한 UI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워 VC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연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 중인 이 VM 이미지를 퍼블릭으로 넘기는데 그 리프트 앤 쉬프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파워 VC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IBM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어떻게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 사례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3가지의 고객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 사례는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에서는 기존의 파워 시스템을 다양한 세대로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고 이 워크로드를 새로운 엘파, VM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방식에서는 꽤나 며칠 걸리고 수주가 걸리던 그런 작업들을 빠르게 처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IBM이 방문을 하여서 현재 있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솔루션으로 빠르게 그런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파워 VM 그리고 파워 VC 솔루션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미 구축을 하신 지 몇 년 전에 하셨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제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공공기관 사례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시면 이제 고객이 실제로 느끼셨던 부분이 현재 이제 40여 대의 서버에 총 300개의 VM을 업무별로 이제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으로 배포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15분 이내에 어떤 배포 과정을 마무리하는 정도 수준까지 와서 빠르게 그 일들을 운영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고객은 국내에 있는 금융 고객입니다. 이 고객은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을 하신 고객사인데요. 이 고객사에서도 유닉스 서버로 IBM 파워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계셨고 여러 대의 시스템에 여러 개의 굉장히 많은 VM, 엘파를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이었습니다. 이 고객은 사실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배포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셨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많은 엘파들을 좀 운영을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VM의 운영을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쓰고 싶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은 마찬가지로 파워 VM과 파워 VC 솔루션을 통해서 10대의 서버 총 100여 개의 VM을 한 화면 원클릭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편리한 그 구성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보셨던 기술이 이 VM을 물리적인 박스, 이쪽 박스에서 저쪽 박스로
안전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증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의 환경이 AIX 기반의 베리타스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VM이었는데 그 VM을 메모리 사이즈로 봤을 때 19기가, 70기가 여러 가지 종류의 VM을 하나를 넘겼을 때, 여러 개를 넘겼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을 보시면 70기가의 메모리로 구성된 VM 3개를 동시에 다른 서버로 넘겼을 때, 즉 70기가 곱하기 3 하면 210기가겠죠. 네. 그 210기가의 메모리를 사용 중인 그 VM을 넘겼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를 측정해 보니 저희가 이제 사전 사후 검증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9분 만에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현재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 구성이 전혀 이벤트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고객은 도입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파워9 같은 경우 여기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워8에서 파워8 서버로 이동할 때, 그리고 파워8에서 파워9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파워9에서 9으로 이동할 때 서버의 프로세서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 이동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VM을 한 개 넘길 때, 여러 개를 넘길 때, 그리고 부하가 없을 때, 부하가 많을 때 이런 다양한 조건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지금 파워9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10기가 메모리로 구성된 VM인데 가장 아이들 상태에서는 30초, 그리고 16개의 VM을 부하를 넣은 상태, nstress라고 하는 스트레스2를 돌린 상태에서 넘겼을 때는 170초의 시간 안에 이동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전 세대에 비해서 빠르게 넘길 수 있는 그 기반 기술에는 파워9에 온칩되어 있는 압축 가속기와 그 암호화 모듈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게 압축시켜서 메모리 데이터를 넘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은행에서 이렇게 도입한 사례가 있었는데 해외 사례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해외 사례입니다. 유럽에 있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회사의 고객들이 뭔가 새로운 요청을 하게 되면 이 IT 서비스 회사가 필요한 플랫폼을 준비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파워 시스템 기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IaaS와 PaaS 형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 2가지의 큰 향상 도입 효과를 보시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라클 라이센스 비용을 40%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신규 가상 서버 프로비저닝 시간을 이틀 걸리던 것을 2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라클 라이센스 비용이 절감되는 것에 대한 이유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오라클 라이선스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네네. IBM 파워 프로세서는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코어 성능이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코어에서 낼 수 있는 성능이 타사 대비 회사마다 다양하겠지만 2배에서 3배 정도의 성능이 더 많은 좋은 프로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의 코어 단위의 라이센스 비용을 적은 코어로 구성을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가상화라는 것은 그 VM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가상화되어 있는 건데 한 파워 서버에서 장착되어 있는 물리적인 코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IBM 파워 VM의 가상화 구조에서는 실제 이 오라클이 사용하고 있는 할당되어 있는 코어 수만큼만 라이센스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구성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비용 절감 이슈로 네. 사용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점에서 솔루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IBM의 여러 가지 웨비나를 들으셨다면 이제 타사도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거라고 과거에는 예측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다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IBM 클라우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강점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API, 데이터 유형에 대한 복원력, 확장성 지원 기능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성 관리가 향후 기업 클라우드 전략의 성패를 나눌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잡성이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역할에 따라서 그 복잡성을 느끼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데브옵스 환경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환경을 이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뭐 IaaS로 이제 VM웨어 솔루션 기반의 Iaa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음 IBM 파워 VC 기반의 IaaS, 그리고 파스,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AWS, IBM과 같은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했을 때 개발자가 이것들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제 그 환경에 따른 카탈로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거로운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VM 환경을 구성을 하실 때는 이제 OS의 기본 환경뿐 아니라 그 위에 플랫폼으로서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한데 이런 소프트웨어 설치나 환경 설정까지 구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또 소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앞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가시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을 때 함께 아울러서 멀티 클러스터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IBM 솔루션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BM의 다른 그 팀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주에 식스팩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매니지먼트 부분이 다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IBM 클라우드 팩 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6가지의 팩 중에 클라우드 관리에 관련된 솔루션을 파워 시스템과 연계해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것은 가시성과 자동화와 거버넌스, 관리라는 측면입니다. 가시성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가 하나의 UI로서 하나의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복잡한 환경에서 일일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그 프로세스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안전한 환경에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이 그 차별화된 포인트로 보시면 VM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오픈소스의 오픈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IBM의 특화된 기능들을 추가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에디슨 어워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에디슨 어워드를 2년 연속 수상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킹 솔루션으로서 혁신 기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에디슨 어워드까지 수상한 제품이었네요. 네. 그럼 이제 실제 사례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이제 국내 사례는 아니고요. 가까이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의 사례입니다. 보험사이고요. 이 고객사에서는 AIX, 리눅스, 윈도우즈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계셨고 이 여러 가지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EAI 솔루션, 그리고 웹스피어라고 하는 와스 솔루션,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플랫폼, 새로운 VM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OS도 깔고 그 위에 구성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고 또한 기업 내에 필요로 다양한 요건들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개별로 솔루션별로 벤더별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뭔가 자동화하는 것이 이 고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IBM 클라우드 팩 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화에 관련된 앞에서 이제 전략 얘기할 때 캠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캠이라는 게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매니저이고요. 그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하여서 손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데모를 통해서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AIX 사용자들을 위해 IBM 클라우드 팩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레드 오픈시프트의 기술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IBM 클라우드 팩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컴포넌트 중 하나인 IBM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매니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양한 클라우드 커넥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IBM 클라우드, VM웨어, AWS, 구글, 애저뿐 아니라 파워VC, 오픈스택 등의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연결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템플릿을 살펴볼 텐데요. 템플릿은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엘파, 즉 파티션과 다양한 클라우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IBM 클라우드에 엘파를 배포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필드 입력 값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인스턴스 이름과 클라우드 API 키 값, 배포 이미지에 관한 정보, OS에 관한 버전 정보,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엘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고 하드웨어 리소스 정보로 프로세서, 메모리 등의 용량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퍼블릭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고 디플로이를 누르면 지금까지 입력한 구성 정보를 요약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배포에 관한 로그를 살펴보고 배포가 수행 중인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었고 IP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IBM 클라우드의 엘파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테크유 데모 VM 엘파를 보실 수 있고 배포가 완료되어 정상 실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린 IBM 클라우드의 레드 오픈시프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금 전에 만든 파워 시스템 클라우드 엘파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컨테이너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배포를 하는 과정입니다. 방금 만든 AIX 데이터베이스 엘파와 통신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포트를 expose 시키는 명령어로 웹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expose 되고 퍼블릭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포트를 쿠버네티스 용어로 노드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가 열리면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UI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앱이 시작되어 모든 것이 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만든 AIX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동일한 프로세스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파워VC와 오픈시프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엔터프라이즈 파워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모는 VM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컨테이너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데모에는 파워 시스템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파워 VM, 파워 VC, 오픈시프트, IBM 클라우드 팩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도 있지만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단계별로 좀 보여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IBM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의 전략과 그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버추얼 서버 온 IBM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 구성과 설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서버 프로비저닝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직접 사용하고 계신 분 같은데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데모에서 보셨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상에서 파워 버추얼 서버에 대한 구성을 요건을 이제 인풋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 디플로이를 하시게 되면 네트워크 구성과 서버 프로비저닝에 걸리는 시간은 분단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의 내부 비용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사용 시 타 벤더의 서비스와 연동을 할 경우 레이턴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멀티클라우드 사용시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아야 답변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이제 메일이나 이제 채팅을 통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질문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구성과 환경과 시나리오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하면 답변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코어를 여러 개의 VM이 공유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VM이 하나의 코어를 사용 중일 때는 다른 VM들은 비지 웨이팅이어야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네. 아주 엔지니어들이 많이 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엔지니어 질문이. 분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비지 웨이팅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IBM이 그 VM을 마이크로 파티션으로 사용될 때의 기술은 어떤 타임 슬롯을 쪼개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VM이 그 코어를 사용 중이다 하더라도 다른 VM이 비지 웨이팅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가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솔레이션을 통한 게스트 OS 간의 시큐리티 취약성 전염의 방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상화, 예를 들어 KVM이나 XEN이나 VM웨어가 보안 취약성을 가지거나 해킹당하면 파워 VM도 여전히 보안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질문들이 오늘 난이도가 굉장히 기술적이신 것 높은데요.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이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가상화가 보안 취약성을 가지거나 해킹당하면 이제 위의 파워 VM도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상화라는 그 KVM 젠 VM웨어라고 표현해 주신 이것의 대체, 그러니까 같은 동급의 가상화 엔진이 파워 VM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추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VM이나 VM웨어 같은 게 IBM에서 파워 네. VM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신데요. IBM이 왜 갑자기 클라우드 솔루션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라엘이죠?를 사용하나 잠시 생각했었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IBM이 레드햇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깜빡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로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IBM의 비즈니스 모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요즘 보면 두 회사 간의 협업이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살짝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서 발표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드렸듯이 전반적인 IBM과 레드햇의 통합적인 포트폴리오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IBM에서 여러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식스팩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플라이언스 오퍼링들을 내놓고 있고 이게 다 저희의 IBM과 레드햇이 가져가는 가장 시너지 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네. 계속해서 연속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IBM의 그 레드햇 기반 클라우드 인스턴스 VM은 기반 가상화 기술이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이 어렵네요. 네네. 아까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파워 VM이라고 하는 가상화 솔루션은 지금 KVM, 젠 VM웨어와 동급의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VM웨어에서 하고 있는 그 가상화의 기능들을 동일하게 파워 VM에서 안전하게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낙 그 가상화 분야에서는 젠이나 VM웨어가 네. IBM보다는 조금 더 네.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IBM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파워 VM의 존재를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클러스터로 묶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클러스터화하면 LPM 기술 사용 시 기존 파워 서버에서 사용한 LPM과 달리 사전 준비 사항 없이 다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이라고 보면 되나요? 결론적으로 리소스만 있다면 자동으로 이동되는 방식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질문들이 이것도 네, 다 엔지니어들이 네, 주셔서 제가 답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클러스터로 묶인다는 것은 지금 LPM이라는 그 라이브 파티션 모빌리티 기술에서 대상이 되는 그 소스 VM에 베리타스 클러스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LPM을 위해서 이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PM 상에 있는 VM의 OS의 베리타스 클러스터 소프트웨어가 다른 서버에 있는 어떤 VM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사용 베리타스가 구동 중인 상태에서 이 VM을 다른 서버로, 별도의 또 다른 서버겠죠? 별도의 또 다른 서버로 이동시키는 기술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LPM 기술이고, 지금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사한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BM iBeto 데모는 없나요? 하시도록 했는데 네, 데모가 혹시 있나요? 예, 데모, 베토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네, 조금 한글로 베토라고 써져서 제 네. 생각엔 아까 설명드렸던 버추얼 서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동일하게 AIX랑 I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영업대표에게 연락 주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답변해드리지 못한 분들은 자세한 질문을 적어주시면 IBM에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약 1시간 동안 온프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프프렘의 퍼블릭 클라우드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BM 파워 전략 그리고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이 순간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또 고민하시는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기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는 IBM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AI 반복론이 방송합니다. AI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